재혼을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방송 통해서? 나 이거 봤잖아. 부부면 신뢰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저를 너무 못 믿어요. 한 번씩 이혼을 했었으니까 와이프가 과거의 기억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이혼하고 아무도 안 만났다는 거야, 15년 동안.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뭐도 확인해야 되고 뭐도 확인해야 되고. 방송을 타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얘기로 도배가 됐다고. 왜요? 바람 펴서 이혼을 당했다. 그게 꼬리를 물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댓글 많이 달렸어. 나도 알아. 안 달리죠. 의심이 더 커지니까 저런 놈이라고? 얘는 아니야 하고 못 살겠으면 헤어져. 믿음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판 뒤집듯이 전 뒤집듯이 야 그냥 뒤집어. 근데 돌싱 특집 때 그때 영자랑 영철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타올라가지고 잘 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뒤로 결혼하신 건가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신 이제 거예요? 한 달 됐네요. 한 달? 한 달이요? 네. 완전히 신혼이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 통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아, 외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둘만의 문제로 싸운 적은 단 한 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보니까 그 외부의 눈과 시선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낯설 방송을 나오고 악플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항상 이슈가 됐었던 그 외도 루머 사건 때도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혼 조정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뭐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막 루머도 너무 많고 자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나란 사람을 좀 감정을 좀 배려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거를 와이프는 못 이겨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었던 과정의 결과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내는 왜 또 어떤 부분을 남편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맨 처음에 느낀 거는 이제 첫 번째 결혼에서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극복을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연애할 때. 자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막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좀 종종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댁도 안 가보고 결혼을 했었다고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예. 전혼은 왜 끝났을까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 그런 몰랐던 게 좀 재정적인 있었고. 문제. 네. 혹시 사기 같은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고 모르는 빚. 몰랐던 빚이 이제 있었던 걸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걸 말하지 않고 전 배우자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걸 사기라 그래요. 사기 결혼했네. 사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건 일종의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누굴 만날 때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단절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아예 끊고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나는 내 치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결혼이 엄청나게 스트라이크가 컸어요. 굉장히 충격이 크고 타격이 컸어요. 네. 근데 왜 결혼 전에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자란 게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가정적인 집에서 그냥 음악하면서
너무 원만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제가 그 집도 안 가보고 했다는 거는 저 우리 집 같은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집 갔겠네 해서 안 가보고 갔는데 갔더니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남자를. 그러면 남편하고 재혼을 하기 전에는 물어봤어요?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있어서 그냥 그걸로만. 아, 들은 걸로만? 네. 아, 전혼하고 똑같네요. 네. 근데 그 댓글은 제가 물어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물어본 거예요. 아, 댓글을 물어보셨어요? 네, 오. 그때는 너무 겁이 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자 문제는 용납이 당연히 누구나 그럴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루머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저한테 일단은 아니다라고는 했고 제가 또 조심스럽게 근데 나도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기는 기분은 좀 안 좋은 거죠. 제가 자기를 아직도 못 믿는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 댓글들을 좀 가져왔잖아요. 공연 동호회에서 바람피고 이혼. 상간녀와 동거 후 헤어지고 방송 나와서 재혼한 사람이 누구지? 또 바람 안 나길. 그리고 이혼 판결문 잘 숨기자. 그 밑에 댓글이 팩트임. 네. 난 더 자세히 알지만 말 안 하겠음. 그러고도 방송 나오길래 확실히 관종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음. 저런 노래 실력에 밴드 만들어서 저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만 영자님이 불쌍함. 어쩐지 네. 직업도 멀쩡하고 외도 아니면 이혼할 이유가 뭐였을 거며 뭐 또 이혼 후에 면접 교섭도 잘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방송에서 애들 안 보여줄 정도로 전 부인이 치떨리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후덜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뭐 걱정된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악플 같은 거 조금 오니까 너무 조금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중간에 임신했었을 때 임신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임신 상태이신가요? 제가 유산을 했어요. 네, 초기에. 계리 유산이 되셨구나. 너무 힘드셨겠다. 갑자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걸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마음대로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예. 이거를 또 부담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나는 좋다. 그치만 너의 생각과 너의 결정을 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티를 못 냈죠. 그래도 어차피 저는 와이프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낳는다 안 낳는다 확신을 안 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러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냐? 그러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낳자. 그렇게 해서 낳자고 결정한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남자가 정말 야 이거 너무 좋다 키우자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약간 떨떠비중하게 뭐지? 뭔 말이지 저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가 결정해놓고 나왔어. 그러면 또 나 독박육아의 시작은 네가 낳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가 제가 확신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 그럼 이렇게 하면 못 낳아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또 힘들었죠. 근데 나 진짜 동호회랑 이런 뭔가 밴드 이런 거 활동 많이 하거든요. 보컬로 하시는데 보컬로요? 네, 보컬인데 취미세요. 취미신데 제가 연주를 하는 그런 활동보다 취미 생활에 하는 게 한 번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드세요. 비용이요? 네. 어느 정도? 한 번 할 때 한 200 취미 활동이요? 취미,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더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는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밴드는 2번만 할까요? 남편 월급 알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남편 지출 알아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100% 확신이 없어요. 아, 어떤 부분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얼마가 와서 얼마가 나가는데 그거를 얼마 줄여서 말한다든지.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내는 남편을 캐묻지 않아요. 대신에 질문은 늘 있단 말이에요. 묻지 않을 뿐이지 질문은 있어요. 맞아요. 묻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게 파묘가 됐을 때 안쪽에서 혹시 험한 것이 나올까 봐 네,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 있어요. 남편이 자율성이 99점이에요. 연대감이 또 99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도 다 잘 지낼 수가 있는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초월 점수도 굉장히 앞으로 뭐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상주의적 왜곡이라고 불러요.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아내가 남편하고 가장 큰 특징은 연대감이 낮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이 아내의 지표의 핵심은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결정해. 이건 지표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15년간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마지막에 통보하는 거죠. 네. 이게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만 조정하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두 가지만 조정하면. 첫 번째, 신뢰의 문제가 처음 나왔죠. 이 신뢰의 문제는 아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또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이 신뢰의 문제는 아내의 불안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안이 낮아지거든요. 밴드 하잖아요. 갑자기 알려주죠? 갑자기 알려줘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어떨 땐 내일이야. 진짜 날짜를 이제는 결혼하고 저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잡았어요. 나 이날 하겠어.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랑 상의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밴드원이랑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는 그냥 얻어서 통보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아내는 알고 나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게 해주면 돼요. 네. 당연히 아내도 혼자 오랫동안 해왔던 그 세월에 배려는 말이에요. 혼자 결정해서 이 사람에게 이게 가장 적은 피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분은 마음속에 배려만 안 하면 돼요. 배려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확인만 하죠. 바로 안심이 될 거예요. 네. 네.